안녕하세요. 짱박사 경제학의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죠? 특히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정말 헷갈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중에서도 이자율 파트 만만치 않죠? 왜 채권마다 이자율이 다르고 또 만기별로도 다른 건지 오늘 이 시간에 그 비밀을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런 궁금증 다들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거예요. 아니, 왜 어떤 채권은 이자율이 3%인데 저쪽 채권은 5%지? 또 똑같은 국채인데도 왜 1년짜리랑 10년짜리 이자율이 다른 걸까? 이 모든 이자율이 왜 이렇게 제각각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거대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5단계의 여정을 함께 떠나볼 겁니다. 이자율의 첫 번째 비밀인 위험 구조부터 시작해서요. 두 번째 비밀인 기간 구조, 그리고 그 비밀을 풀어줄 핵심 이론들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복해 나갈 테니까요.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위험 구조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만기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이 3년 만기 채권인데 왜 이자율이 다른지를 설명해주는 열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자율의 위험 구조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좀 딱딱하죠? 쉽게 말해서 만기는 똑같은, 뭐랄까, 쌍둥이 같은 채권인데 서로 가지고 있는 위험이라는 특성이 다르다 보니 이자율이라는 몸값이 달라지는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네 가지가 그 몸값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들입니다. 첫째, 채무불이행 위험. 이거는 돈 떼일 가능성이죠. 당연히 위험해 보이는 회사채는 안전한 국채보다 이자를 훨씬 더 많이 줘야 사람들이 사겠죠. 둘째, 유동성. 이게 얼마나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건데 인기가 많아서 잘 팔리는 채권은 이자가 좀 낮아도 서로 사려고 줄을 설 겁니다. 그리고 셋째, 정보 비용. 마지막으로 세금까지. 이 네 가지 조건이 채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기가 똑같아도 이자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죠. 이번엔 만기가 다른 채권들 사이의 이자율 관계, 바로 기간 구조입니다. 방금 봤던 위험 구조는 만기가 같은 경우였잖아요. 이번엔 만기가 다른 경우니까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훨씬 잘 될 거예요. 이 기간 구조를 한눈에 딱 보여주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익률 곡선, 영어로는 일드 커브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신용등급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아주 안전한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들만 쫙 모아놓고 보는 거예요. 1년짜리는 이자율이 몇 퍼센트, 3년짜리는 몇 퍼센트, 10년짜리는 몇 퍼센트, 이렇게 각각의 만기별 이자율을 점으로 찍어서 선으로 쭉 이은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수익률 곡선은요, 보통은 오른쪽 위로 쑥 올라가는 우상향 형태를 띱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기가 길어질수록 이자율이 더 높다는 건데 이게 아주 일반적인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경제 위기의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우하향 형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건 단기 이자율이 장기 이자율보다 오히려 더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경제 이론이 이 수익률 곡선의 모양이 왜 보통은 우상향하고 또 어떤 때는 왜 우하향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해줄 첫 번째이자 가장 기초가 되는 이론이 바로 기대 이론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미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현재의 이자율 기간 구조를 결정한다는 아주 직관적인 이론이죠. 이 표는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이론들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 같은 겁니다. 지금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딱 첫 번째 줄, 기대 이론, 여기에만 집중해 볼게요. 과연 이 이론이 뭘 설명할 수 있고 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대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가정은 이겁니다. 만기가 다른 채권들은 완벽한 대체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2년 만기 채권 하나를 사는 거나 1년 만기 채권을 지금 사고 1년 뒤에 다시 1년 만기 채권을 사는 거나 그게 그거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이 수식이 기대이론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화면 크게 한번 보시죠. 좌변에 있는 I하고 아래 첨자 0,2 보이시죠? 이게 바로 지금 당장 투자하는 2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입니다. 그럼 우변은 뭘까요? I하고 아래 첨자 0,1은 올해 1년짜리 이자율이고요. I하고 위 첨자 2, 아래 첨자 1,1은 1년 뒤에, 즉 내년에 1년짜리 예상 이자율입니다. 이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즉 단순 평균한 값이 2년 만기 이자율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왜냐? 투자자 입장에서는 2년짜리 하나에 돈을 묻어두나 1년짜리 2번 굴리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주 합리적이죠? 자, 그럼 우리 시험에 딱 나오기 좋은 계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이 개념을 확실하게 다져봅시다. 오늘 시장을 보니까 1년, 2년, 3년 만기 이자율이 각각 4%, 5%, 6%라고 주어졌다고 해봐요. 이때 시장은 과연 미래의 1년짜리 이자율이 얼마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까요? 자, 단계별로 차근차근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아까 봤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보는 거예요. 2년 만기 이자율 5%는 현재 1년 만기 이자율 4%에다가 우리가 지금 모르는 미래 기대 이자율, 즉 I 2의 1 원을 더해서 2로 나눈 값과 같아야 합니다. 그럼 양변에 2를 곱하면 10%가 되고 여기서 4%를 빼주면 그렇죠. 바로 6%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시장은 내년에 1년짜리 단기 이자율이 6%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쉽죠? 그렇다면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 기대 이론에 따르면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야, 미래에는 단기 이자율이 지금보다 오를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반대로 수익률 곡선이 우하향한다면 앞으로 단기 이자율이 떨어질 것 같아 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하지만 말이죠. 이 기대 이론만으로는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특히 현실에서 수익률 곡선이 왜 보통 우상향하는지를 설명하기엔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줄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이론은 기대 이론의 기본 틀에다가 아주 중요한 요소 딱 하나를 더 추가한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유동성 프리미엄이라는 일종의 보너스 이자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프리미엄이 붙을까요? 여러분이 돈을 빌려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년 뒤에 돌려받을 돈하고 10년 뒤에나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어느 쪽이 더 불안하고 신경 쓰이나요? 당연히 10년짜리죠.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이처럼 장기 채권은 돈이 오래 묶이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 프리미엄의 정체입니다. 이 프리미엄 때문에 아주 중요한 현상이 설명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 시장이 미래 단기 이자율은 지금이랑 똑같을 거야 라고 예상하더라도, 즉 기대 이론에 따르면 수평이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 유동성 프리미엄 때문에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더 높아져서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 이게 바로 수익률 곡선이 보통 우상향하는 이유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되고 있나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쑥쑥 뽑아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이자율이 다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비밀 때문입니다. 만기가 같을 때는 위험 구조 때문이고, 만기가 다를 때는 기간 구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기간 구조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는 최종 보스 이론은 뭐다? 바로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입니다. 즉, 장기 이자율은 미래 단기 이자율의 평균 기대치에다가 유동성 프리미엄이라는 보너스를 더한 값이라는 것. 이것만 확실히 이해하셨다면 오늘 공부는 정말 완벽하게 해내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압니다. 경제학이 때로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고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에 지칠 때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개념을 쪼개서 정복해 나가다 보면 그 어떤 어려운 내용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마스터할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공부하다가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저뿐만 아니라 정말 친절하고 실력 있는 우리 조교님들이 여러분의 모든 질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